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 마케팅 3주째 시간으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현대적 마케팅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소비자 행동의 구매 영향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으로 하고요. 학습 목표는 소비자 행동의 구매 행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기업이 소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기업은 사전에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예측한 걸 가지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기업 활동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즉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을 잘 아는 것이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마케팅, 즉 현대적 마케팅이 시작된 이후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명확한 공식이나 아니면은 소비자 행동을 모듈화 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규칙들이 아직까지는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구매 영향 요인의 특성을 보면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적 자극과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소비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우리가 모델화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즉 소비자의 반응, 그거는 상품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표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점포나 유통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구매 시기나 구매 수량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적 자극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즉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마케팅적 자극은 어떤가요? 마케팅적 자극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어떠한 새로운 신상품을 시장에 공급했을 때 구매자들,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기업은 여기에다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많은 준비를 해 놓고 이쪽에서 마케팅적 자극, 즉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식에 맞춰서 돌아간 다음에 소비자들은 그 반응, 그 제품을 구매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단계에서 벌어지는 요 구매자의 특성과 의사결정 과정, 즉 구매자의 특성은 구매자들은 어떠한 마케팅적 자극이나 환경적 자극이 왔을 때 어, 모든 구매자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생활해온 문화가 있을 거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취향이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거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보통 고관여 제품이거나 저관여 제품을 선택할 때에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수들이 소비자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즉 n분의 n 곱하기 n승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요 소비자들의 구매 영향 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 구매 영향 요인 중에서
마케팅적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환경적 자극이 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 첫 번째 요소로 구매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매자의 특성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구매자의 특성은 다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제한을 평가하는 단계, 구매 행동을 하는 단계, 구매 후 행동을 하는 단계가 각각 문화, 사회, 개인, 심리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면은 다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거냐, 어떤 상표를 선택할 거냐, 점포나 어떤 유통을 선택할 거냐, 구매 시기는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 행동의 구매 영향 요인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마케팅적 자극이 있고 비마케팅적 자극이 있다. 즉 환경적 자극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구매자의 특성 또는 의사결정 과정이 각기 다르게 일어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인볼브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커스터머 인볼브먼트는 관여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관여도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 또는 사물, 사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즉 지각하는 정도다 또는 관심을 가지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통 고관여다, 이렇게 말을 쓰고요. 그게 별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관여다, 이렇게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커스터머 인볼브먼트, 관여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높음에 따라서 고관여가 되고, 낮으면은 저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개인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들은 고가품들인 경우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개인들이 집을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새로 산다거나 이러면은 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다라고 해서 보통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뭐 생활에 꼭 필요한 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모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누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에다 바르는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진 않는다라는 거죠. 대개 휴지나 뭐 핸드크림이나 비누 같은 것들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뭐 특별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집안에 있는 재고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걸 구매해서 마트에서 구매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사용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같이 아주 가격이 비싼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할 거냐, 또는 얼마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할 거냐, 또는 어떤 컬러의 제품을 선택할 거냐, 또는 어떤 스타일의 자동차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진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이 인볼브먼트,
고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살 거냐, 단독주택을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아니면 서울에 살 거냐, 지방에 살 거냐, 아니면은 몇 평짜리를 살 거냐, 가격이 얼마짜리를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많은 관심을 드리기 때문에 고관여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르면은, 커스터머 인볼브먼트에 따르면은 소비자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특성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개인적인 특성 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자동차가 굉장히 고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늘 자동차를 여러 대를 갖고 있어서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뭐 아무 때나 그때그때 필요한 차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자동차가 저관여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이라고 하면은 집에 대해서 어떤 집을, 자기가 소유하는 집을 볼 때 여러 채의 집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별장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인볼브먼트, 즉 관여도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자동차나 집이 고관여 제품이고, 그리고 뭐 비누나 아니면은 화장지나 아니면은 핸드크림 같은 것이 저관여 제품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즉 개인 특성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고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품 특성 요인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제품들은 고관여 상품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어떤 슈트케이스라든지 서류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은 고관여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냥 늘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은 막 정보를 탐색하지는 않고 그냥 본인이 환경에서 본 제품들을 그때그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요인들을 제품 특성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 특성 요인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뭐 몇만 원짜리 와인인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내가 TV를 보면서 와인을 한 잔 마실 때는 저관여 상품이 될 수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과 같이 만나는 장소에서 또는 식사 장소에서 마실 와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와인이 몇 년도산이고 어디에서 했고 이게 무슨 맛이고 가격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식사하다가 그 사람하고 와인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황 특성 요인에 의해서 몇만 원짜리 와인이 고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저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할 때 소비자들은 하이 인볼브먼트, 고관여 제품과 로우 인볼브먼트, 저관여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 가지 특성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개인 특성 요인, 제품 특성 요인, 상황 특성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관여도에 따른 나의 결정, 행동, 요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1주차 강의에서도 과제를 냈었고 2주차 강의에서도 과제를 냈었는데 요 부분은 좀 중요해서 3주차 과제를 내면서 점수를 좀 부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 점수를 한 10점 정도 부여해 보려고 하는데, 소비자 행동 분석이 마케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소비자라는 거죠.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으면은 소비자 행동 분석을 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이라고 하면은 뭐 한 달이 요번 달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어떤 산 물건 중에서 저관여 제품이 아니라 뭐 생활에 늘상 쓰는 휴지라든지 비누 뭐 핸드크림 이런 게 아니라 고관여 상품이라고 생각한 내가 고민을 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또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한 것까지를 소비자 구매 행동의 5가지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산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평가 요소는 뭐였는지, 구매 물건에 영향을 준 것은 있다면 어떤 건지, 구매 후 느낌은 어땠는지를 각각 여기다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과제 점수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영상으로 좀 잠깐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이해하면은 마케팅을 다 이해하는 거다 이러는데 소비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어제부터 얘기하니까 자동차 사례 하나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있어요. 그랜저. 뭐 이렇게 그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막 발달이 돼서 현대자동차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5대 명차 반열에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차라는 거죠. 그랜저 차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랜저 그러면 명차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랜저 그러면은 명차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대 이미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현대는 우리가 현대 이렇게 딱 들어보면 뭘 생각을 해요? 건설, 뭐 도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다른 회사인데도. 어쨌든 그랜저 3000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퍼포먼스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은 차가 아우디가 거의 성능이 비슷한 차가 있어요. 근데 그랜저가 한 뭐 5천만 원 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거의 똑같은 아우디는 한 6천만 원 해요. 두 개의 퍼포먼스나 연비나 뭐 우리가 뭐 제로백이라고 하는 10초까지 안에 도착하는 속도나 그리고 뭐 출력이나 안정성,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랜저 IG하고 아우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그렇죠. 모든 경제학의 원칙은 기본은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성능이 같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저렴한 거를 선택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6천만 원짜리 아우디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그라미 4개 달린 차를 꼭 사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돈을 더 주고라도 예를 들면 비싼 제품을 선택하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왜 그러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시작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소비자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즉,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분석한다는 거는 소비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구매 시점에서
왜 5천만 원 성능이 똑같은데 5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지 않고 6천만 원짜리 아우디를 사느냐, 그 행동을 왜 하느냐를 분석하는 게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느냐를 알 수 있으면은, 우리 예를 들면 뭐 종근당의 건강식품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회사 제품 식품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잘 판매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더 비싸게도 팔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훨씬 더 똑같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많은 양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관여 제품인 경우 저관여 제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어제 저희들이 끝날 때 말씀을 드렸고, EBS에서 한 4, 5년 전에 소비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는 어떤 소비일까요? 소비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소비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소비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면서 과소비가 일어날 거고, 이 과소비가 지나쳐 갈 때는 중독 소비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3단계 과소비와 4단계 중독 소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궁금해집니다. 나는 알맞게 지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집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일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소비 지수.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저축을 뺀 값을 다시 월 평균 수입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다 쓰고 저축이 없다면 과소비 지수 1. 지정적 파탄 상태. 100만 원을 벌어서 30만 원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7. 과소비 상태. 40만 원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6. 적정 소비. 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 0.5. 조금 지나친 근검 절약형 구두쇠라는 것이죠.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당신이 과소비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물건을 살 때는 사람들이 4가지 유형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없어서. 두 번째는 그 물건이 망가져서. 세 번째는 갖고 있지만 더 좋아 보여서. 네 번째는 그냥.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가지게 되면 훨씬 내가 멋있어질 거라든지, 또는 조금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가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유형과 마지막 단계 그냥 비슷한 거를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과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자꾸 과소비를 하게 될까요? 마케팅의 공격 때문에? 맞습니다. 소비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비는 감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자꾸 소비하게 되는지, 이제부터 바로 그 감정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런던대학교의 펀햄 교수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소비를 할 때는 첫 번째가 불안할 때든지, 두 번째 우울할 때,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꿀꿀할 때는 돈 쓰는 게 최고죠, 그렇죠? 저한테 데이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쁜 쇼 호스트가 멋진 가방을 들고 말합니다. 당장 사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멈춰오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금방 다 팔릴 것 같은 마음에 안절부절.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안을 자극할 때마다 판매량이 수직 상승합니다. 브라운 매진됐습니다. 어떡하나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카드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다 팔리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자극해 판매량을 올리려는 마케팅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필할 수 있는 감성적인 멘트들을 많이 연구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적정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과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약간 부수세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버는 돈의 40% 이상을 저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부수세 소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들 행동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는 거하고 같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면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마케팅적 자극과 비마케팅적 자극이 왔을 때 구매자의 특성에 의해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 또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